고향이 이북이로구나. 나도 고향이 이북이다. 강원도 통천. 그래, 너는 꿈이 뭐냐? 선장입니다. 선장? 나는 배 만드는 게 꿈인데. 그것도 아주 커다란 배. 우리나라가 큰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돈을 많이 모아서 땅을 사. 그래가지고 배 필요한 나라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땅 사진 딱 보여주고, 이 땅에서 니들이 필요한 배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니들이 우리 배 사라. 그러는 거지. 기계 말이 됩니까? 정 사장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저건 미친 사람 아이가? 기니까. 왜 아예 자동차도 국산으로 만든다 카지? 私は川北彩花です。週刊 K リーグ愛してる。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자, 찔러줬어요. 좋은 패스 꺾어줍니다. 그대로 다시 왼쪽 받고 갈레고 슛! 들어갑니다. 와, 팀이 제대로 만든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와, 지금은 마치 뭐 배구에서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듯이 갈레고 선수가 슈팅과 같은 궤적의 크로스를 올렸고 성신 밀고 들어가면서 몸을 던져서 슈팅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프로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첫 득점이자 프로 통산 첫 득점, 박시우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한 건 해줍니다. 자, 은고이가 중앙에 많이 묶여있고 활동 범위가 좀 좁아졌습니다. 그렇죠. 박시우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마상훈과 박시우 슛! 들어갑니다. 자, 2007년생 팀 역사상 가장 어린 데뷔를 했던 박시우 선수, 정말 중요한 멋진 골이 나옵니다. 네, 프로 통산 첫 번째 골입니다. 네, 자, 준프로 선수거든요. 예. 자, 정말 22세 쿼터로 들어가서 오늘 아주 중요한 역할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K리그 첫 득점이자 프로 통산 첫 득점, 박시우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한 건 해줍니다. 제 어린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선발로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후반전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전반전은 화요일로,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올라왔을 거고, 후반전은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올라왔을 텐데요. 아마 이때쯤에 이번 주에 아챔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월요일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후반전도. 근데 이제 아마 11월 4일 화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챔 경기 시작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화요일 경기는 끝나고 아마 이 경기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우선은 그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강원의 경기가 저녁 7시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과 청두 룽청의 경기가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아마 이거 아직 모르지만은, 아직 미래 일이지만 재훈 씨가 아마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 서울과 청두 룽청과의 경기를 아마 보러 가지 않으실까 싶네요. 뭐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물론 저도 일정이 있다면 사실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경기 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근데 이거 당연히 K리그 팀들을 프리뷰를 할까 했었는데 당연히 우리 K리그 팀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라 의미가 없을 거는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이 방송을 들을 때쯤 이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프리뷰도 의미가 없겠다. 여튼 잘했기를. 아마 지금 뭐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김기동 나가 이러던가. 역시 윤정환이 본치였어. 갑자기 정경을 욕하거나 뭐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이제 산프레체 원정을 갔으니까. 네, 아무래도 잘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거 들을 때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는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이제 수요일 날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울산이 빗셀고베와의 원정 경기. 고베면 이게 또, 힘듭니다. 빗셀고베면 또 원정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고베란 팀도 사실 까다로울 겁니다. 네, 빗셀고베가 워낙 멤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울산 경기를 잘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11월 6일 목요일 날은요 포항과 이제 탐파인스라는 이 팀이 이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전 7시에 경기 목요일 7시에 경기가 있네요. 요 경기도 포항은 잘해 ACL2입니다. 네, 요 경기 잘했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리그2 얘기를 먼저 할까 아니면 사실 이 얘기도 좀 할까 하거든요. 국대 얘기를 먼저 할까 아니면 리그2 얘기를 먼저 할까요? 국대 먼저 하고 국대 얘기 먼저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우선 국대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국가대표 이제 명단이 발표됐는데 저는 근데 뭐 이미 아실 분은 아마 명단 다 보셨을 건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당연히 조규성 선수가 오랜만에 발탁됐다는 맞습니다. 거. 1년 8개월 만인 걸로 좀 알고 네, 맞아요. 1년 8개월 만이라 하더라고요. 오래되긴 했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진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진짜 그 가나와의 경기 때 엄청 났잖아요. 멀티골 넣으면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라이징 스타가 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조규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지금 현재 팀으로 또 가면서 유럽 시장을 또 가기 위해서 도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그 부상이 너무나 컸고 그 부상 재활 과정에서 사실 좀 불미스럽게도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재활이 길어지면서 좀 그런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선수가 그래도 이번 시즌에 그래도 시즌 4골을 넣으면서 폼을 끌어올리면서 계속 부활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이것을 좀 주목하면서 그래도 이번에 명단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명단 발표됐는데 혹시 또 조규성 선수 그러니까 뭐 20개월 만이죠. 1년 8개월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됐는데 혹시 또 그 명단 중에서 또 이제 그 좀 인상 깊었던 게 좀 있었나요? 저는 그래도 황희찬도 다시 복귀했고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지금 토트넘에서 이제 포츠머스를 임대가면서 그 챔피언십에서도 그래도 좀 기용을 많이 되면서 감독한테 신임을 받으면서 그래도 기용이 되는 것 같아요. 폼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수가 결국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기회를 받으면서 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빅클럽에 있다고 한들 기회를 못 받는다면 그것도 결국엔 사실상 유럽에 있는 만도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래도 확실히 감독의 믿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용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주장을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전반전에 얘기했으면 더 타이밍 맞았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전반에 놓쳤네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LAFC가 오스틴을 이기고 4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8강, 그러니까 전체로는 8강이고 서부지구에선 4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4강이 더 맞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서부지구 4강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나게 될 상대가 밴쿠버 화이트캡스. 맞습니다. 거기 또 대표적으로 있는 선수가 바로 바이언 레전드인 토마스 멜러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손흥민과 만나게 되어가지고 사실 또 두 선수 간에도 연이 있기 때문에 또 맞대결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함부르크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때든 또 이제 레버쿠젠 때든 맞대결 했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 다 만나면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하면서 결국에 하지만 승부에서는 결국에는 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이 MLS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시 쪽은 지금 좀 8강전이 아직 안 끝났나 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동부지구 쪽에 아직 4강에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너무 늦게 2선승제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기를 2경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축구 토너먼트 같은 경우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 홈앤 어웨이로 한 다음에 원정 다득점을 해서 2경기 만에 끝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인터 마이애미가 제가 1승 1패라고 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승에서 손흥민과 이제 메시가 한번 붙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기대를 했는데 메시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그 인터 마이애미를 사실 결승에서 만나는 그림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겠지만 사실 축구라는 게 그 바람대로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대 명단에서 또 주목할 선수가 저는 권혁규 선수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최근에는 좀 리그 앙의 낭트라는 팀에서 좀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좀 프란시스코 클레잉이라는 선수가 또 주전인 선수인데 최근에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나마 조금 다시 기용이 되면서 권혁규 선수가 그래도 좀 리그왕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를 또 주목하게 된 게 또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 보니까 대체자를 좀 선정하기 위해서 이 권혁규 선수를 좀 주목하게 된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또 원두재 선수도 지금 이제 중동에서 계속 기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좀
국가대표랑은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 좀 명단이 다시 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K리그 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K리그 제가 팬이잖아요. 근데 해외 쪽이 더 빅리그고 하니까 해외파가 많이 뽑히는 건 맞는데 K리그가 좀 줄어든 것 같아 보여서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전에 홍명보 1기 있잖아요.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네. 그때 K리그 보고 B급이라고 막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짜증 났었는데, 그래서 그래 K리그가 B급인데 K리그 얼마나 썼냐 보자 했더니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골키퍼 빼고 골키퍼는 해외파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골키퍼를 제외하니까 K리그 3명 써놓고서 K리그가 B급이다. 그러니까 우리 못할 수밖에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때 홍명보의 그 멘트에 정말 열받았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근데 살짝 기록하고 있습니다. K리그 지금 선수가 현재 몇 명이냐? 지금 하나, 잠깐만, 둘, 그 다음에 셋, 3명밖에 없네. 그러니까 골키퍼를 넷, 다섯 명이다. 5명. 별로 없네. 별로 골키퍼 빼고는, 골키퍼는 당연히 해외파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어게인 2014를 만드는 그 꼬라지를 보여주진 않겠지? 내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잘하기는 바라지만 진짜 하도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홍명보 감독이 있는 한 A매치든 뭐 월드컵에 사실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긴 하겠죠. 그리고 그 손흥민의 마지막 이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손흥민의 월드컵의 첫 시작과 끝을 하필이면 홍명보 같이 할 줄은 손흥민도 몰랐을 겁니다. 예, 여튼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시죠. 예.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본문인 K리그 얘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리그2 이제 아래층 사람들을 얘기할 건데요. 아래층 사람들을 이제 재훈 씨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준형님이 또 성남 팬이시다 보니까 성남 경기만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리그2 37라운드입니다. 11월 1일 14시 펼쳐졌던 경기고요.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FC 경기 빅버스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2대0으로 수원 삼성이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 최종 2위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K리그 K1 11위 팀과 싱가포르를 앞두면서 이제 확정이 된 가운데 K1 11위가 누가 될지도 앞으로 지켜보게 되겠고요. 어느 팀이 될지 정해지지 않으면 각 팀들을 분석하는 남은 두 경기에 분석하면서 남은 두 경기의 사활을 겨루기 위한 수원 삼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 김지현의 두 경기 연속골과 브루노 실바가 긴 부상 복귀 후에 득점으로 다시 폼을 올리면서 세라핌의 공백을 채워갔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전반전은 나름 수원을 위협하면서 선제점을 기도했었지만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후반에 무너진 청주는 결국 이날도 무득점으로 K리그 10경기 무득점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이어가면서 남은 두 경기에서도 과연 득점이 나올지 아니면 득점 후에 승리를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의구심만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주의 NNN의 응원이 있다만 고요 속의 외침 같은 청주의 경기력에 허무함은 현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서 리뷰를 마치겠고요. 첨언 하실 거 있으신가요? 청주가 이렇게 하면서 충북 청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경기 무득점. 골을 넣을 줄 모르나? 물론 이게 공식적인 집계로는 상주 상무가 15경기가 그런 적 있었어요? 그게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미쳤네. 근데 그게 그때는 아마 몰스패로 아마 선언이 되면서 저는 네? 자세한 상황을 잘 몰라요. 나 찾아봐야겠다. 기록을. 저도 들어가지고 몰스패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충북 청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게 10라운드 동안에 결국 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좀 이거는 너무나 좀 부정적인 기록이 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기록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아쉬움이 클 것 같고 무엇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충북 청주
충주를 응원하는 NN의 서포터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원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부담감과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득점은 다행히 뭐 꼴찌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꼴찌는 안산이기도 하지만 득점도 꼴찌인 건 안산인데 골득실을 원래 지금 우리가 안 따지잖아요. 다득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득점이 아니라 골득실 차였으면은요 충북 청주가 가장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29골밖에 못 넣고 60실점을 했네요. 그래서 가장 근데 10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다? 진짜 심각하다. 웃으면서 말할 게 아니긴 한데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작년에 봤던 충북 청주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많이 좀 사실 좀 김기식 감독이 좀 부임돼서 좀 기대가 있었겠다만 네. 그러면 팀이 이렇게까지 안 좋다는 것은 사실 좀 드러낸 또 다른 얼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더 얘기하실 거 없으시죠? 네, 이 정도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경기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경기고요. 창원 축구센터에서 펼쳐진 경기, 경남 FC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 하지만 스코어는 0대0. 여기도 무득점으로 기록이 되면서 사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경남 홈에서 펼쳐졌다면 점유율과 슈팅들이 이미 경남이 참패각이었고요. 그러나 경남이 버티면서 승점 1점 얻어갔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역습으로 승리할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반면 에울레르가 경고 노조가 없는 서울랜드는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었었던 것 같이 그리우면서 가브리엘 선발로 나왔었지만 하지만 이날 날린 게 도대체 몇 개인지 참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경남을 상대로 무자비한 찬스에서 이렇게 살리지 못하는 것인가 더욱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날 무승부로 다음날 있을 성남, 부산의 결과에 따라 5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었었는데 남은 두 경기에서 이랜드가 승리가 필요하고 뒤를 쫓는 두 팀에 대한 경기심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랜드 이 경기 이랜드 승리가 좀 유력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경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경남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많이 놓쳤어요 이랜드 이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따 후술할 성남과 승점 1점 차로 좀 추격받게 됐거든요. 맞아요. 지금 마지노선이 5위가 지금 이제 위태위태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한 김에 이 얘기를 못했네요. 그러면서 수원이 2위가 확정되지 않았나요? 아까 수원이 확정이 얘기했었네. 예. 제가 놓쳤나 보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원래 또 이제 사실 지훈님 있었으면 얘기 맞아요. 들었을 텐데, 네, 11월 1일 16시반에 펼쳐진 경기 설토고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김포 FC 대 화성 FC 경기 스코어는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루이스가 부상 복귀하면서 선발로 나오면서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김포의 신뢰 같은 기대로 프로 남은 한 자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남은 두 경기의 승리를 마무리하기를 바랄 것이지만 사실상 김포도 사실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회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상 좀 부산보다는 순위는 좀 높겠지만 그럼에도 사실 김포 입장에서는 타 팀이 좀 무너지기 바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현재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날 김포는 프로 역사상 아마 대량 득점으로 승리하면서 화성을 꺾었습니다. 반면 화성은 이날 김포의 공격적 운영에서 수비진들이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으로 화성답지 않게 아쉬운 모습의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막판에 백승호의 막내 골로 0패로 우면했었지만 남은 두 경기에서 화성이 괜찮은 순위로 마무리하기 위한 마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거 저 5대0까지 됐을 때 네. 화성이 이렇게 또 잘하다가 요즘 이렇게 못했지. 김포가 잘한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0패는 면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래도 좀 대량 득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김포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게 늘 저번 시즌도 그렇고 막판 돼서 되게 막 무너지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한 경기만 더 잡았었더라면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5위의 기회는 좀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연패를 했었다는 그런 그림이 너무 컸기에 조금 아쉬운 그림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좀 김포도 유종 의미를 거두기 위한 뭐 두 경기의 승리는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한번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경기 남았는데 지금 5위인 서울 이랜드랑요 승점이 5점 차락. 근데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좀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이랜드가 다 져야 돼. 둘 2패를 하고 김포 입장에서는 무조건 두 경기 다 이긴다면 반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득실차도요. 네. 득실차 아니 다득점도요. 서울 이랜드는요 56골을 넣었는데 김포는 47골이야. 그러니까 두 경기 동안 이랜드는 한 골도 안 넣고 김포는
9골 이상을 넣어야 돼. 두 경기 동안. 뭐 4대 5대가 만들어야 될까요? 아 뭐 일단은 김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네, 바라는 뭐 끝까지 가능성이 뭐 1%라도 남아 있다면 좋습니다. 1%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네.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경기 헤르메스 캐슬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천 FC 1995 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입니다. 스코어는 2대 0으로 부천의 승리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K2 3위에 대한 견고함이 더욱 깊어졌던 이날 승리를 거뒀던 부천 FC입니다. 31분 코너킥에서 홍성욱의 헤더골로 기세를 잡아갔었고 후반 50분에는 성신이 이날 선발로 나오면서 자신의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부천 선골 유시로 자리 잡을 선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박현민의 퇴장 징계로 기회를 받게 되면서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성신이 될 것입니다. 부천은 이날 특유의 단단한 수비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남은 두 경기에서 3위 고정을 더욱 원하는 그림인 부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날 원정팀 안산은 득점하지 못한 채 아쉬움이 컸고 그렇다고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부천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산에게 남은 두 경기에서 승부를 봐서 위에 천안시티와 충북 청주FC를 노리면서 꼴찌 탈출을 위한 목표로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산이 아무리 약하다 한들 역사상 한 번도 최하위를 기록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두 경기에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안산이 한 번도 꼴찌를 한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오. 그러니까 안산도 못했던 그거를 작년에 성남이 한 건가요? 야, 진짜. 성남도 했었고 아마 부산도 아마 최하위를 했었나? 아니 이랜드도 많이 했어요. 뭐 서울랜드 2년 연속이긴 했었지만 네. 예. 뭐 사실 안산 입장에서는 올해가 좀 어쩌면 첫 최하위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어쩌면 그 두 경기에서 한번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안산이 솔직히 강팀이 아니라 하위권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또 예산의 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태껏 꼴찌 안 했었구나. 이게 놀랍네. 야, 성남도 그 돈을 써놓고 꼴찌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안산 이 구단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러겠지만 너무 좀 도둑놈 신보인 게 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놓고 꼴찌를 하지 말라는 거는 좀 그런 말이 안 된다는 어불성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 꼴찌 할 만큼 지원해놓고 꼴찌 안 꼴찌. 맞아요. 그 본인들이 그렇게 투자해놓고선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고 나서 맞아. 최하위를 한다. 그러면 비판을 할 만하죠. 아니 작년에 성남이 이제 수원 다음으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꼴찌했으면 진짜 욕 먹어도 싸.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진짜 그 세징야 한 명도 데리고 올 수 없는 돈을 선수단 전체 돈이 그건데 그 돈 가지고 꼴찌하지 말라. 그래서 작년 꼴찌 안 했잖아. 그럼 더 대단한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안산 그리너스 얘기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만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부천이 참 올 시즌 잘하네요. 근데 안양의 이 시즌 초반에 재훈 씨도 말했지만 안양에게 약간 이제 좀 자극을 받아서 부천도 좀 더 움직임도 있었고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프런트들의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천이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승강전에서 제주나 부천이 붙으면 이것도 대박일 것 같다. 이 대결도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도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기대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순위로는요 제주 부천이 붙고요. 만약에 간다면 수원 FC랑 수원 삼성이 붙으면은 수원 더비. 수원 더비와 이제 제주 SK 더비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뭐 어쩌면은 그런 그림에선 사실 좀 기대하는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아직 승강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될지도 아마 그런 그림으로서 사실 기대하는 그림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저는 성남이니까 성남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순위대로 돼도 재밌는 그림이 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 경기 그럼 이제 11월 2일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4일치 경기 저희 경기를 먼저 할게요. 네. 승리 아리아나에서 펼쳐졌고요. 인천 유나이티드 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 스코어는 0대0으로 이것도 역시나 무승부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얘기가 될 게 우승이자 승격이 확정된 인천에게는 맘 놓고 편하게 본 경기였었고 반면 부산은 이 경기 포함해서 2경기 포함 3경기에 승리로 풀업 5위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하지만 무득점으로 각각 승점 1점 얻어간 것에 부산이 사실상 풀업 5위의 가능성이 희박해져서 사실상 시즌 종료로 여겨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인천을 상대로 원정임에도 전반부터 밀어붙이면서 여러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날 인천은 이범수 키퍼의 첫 리그 선발로 여러 슈팅을 막으면서 홈에서 실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간 뛰지 못했던 한풀이를 이날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 키퍼로 이범수는 활약을 했었지만 인천의 강등을 막지 못했는데
이번 K2에서는 다시 승격을 확정 지으면서 인천에 있는 동안에 강등과 승격의 순간을 맞이하는 오묘한 경우로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료 이수를 올리면서 인천 홈팬들은 박수로 마무리했었고 전남 원정과 충북 청주 홈 경기를 앞두며 두 경기에서 유종민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게 됐고요. 뭐 추가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우선은 대준파 회원님이 댓글 남기신 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댓글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고요. 녹음일 기준인 월요일 오후 1시 13분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울산이 이동경을 기다리듯 부산이 기다리던 김찬이 제대해서 부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같이 복귀한 최예훈이 고체로 출전한 것에 비해 김찬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네요. 24년 경남전 해트트릭을 터뜨리고 다음날 입대했지만 상무에서 출전은 거의 없었죠. 곤잘로로 부족한 9번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던 제 희망은 물거품이 된 걸까요? 부산은 이번 경기 인천 3개 슈팅보다 4배 많은 13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조금씩 빗나가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부산 출신 정원진의 중거리 슛이 골바라고 하는 거 골대 크로스바를 막는 거죠. 네, 크로스바를 맞고 골키퍼 등 맞고 골대 밖으로 튕겨 나가는 진기한 장면을 추천은 드립니다. 저도 이 장면 봤고요. 좀 웃긴 장면이긴 했죠. 좀 신기한 장면이기도 했고. 자, 우선은 부산은 남은 2경기를 승리한다 해도 경우의 수에 기대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마지막 성남전은 이기더라도 6위밖에 안 되고 서울 이랜드 청주와 안산에게 연패를 하거나 전남이 인천 충남에게 연패를 해야만 5위가 될 수 있네요. 월드컵이 아니라 리그에서도 경우의 수에 따지게 될 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또 대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대준 씨에게 이메일로 말씀드렸듯이 11월 8일 부산 충남 경기 오시는 분 계시면 티켓 기부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충남 아산. 시즌권 많이 남아버렸네요. 내년에는 신주권 한 장만 사려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주권을 몇 장을 사셨길래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우선은 메일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좀 늦게 확인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일은 이제 10월 28일 화요일날 저희 본방 올라간 이후로 저녁 6시에 남겨주신 댓글이더라고요. 근데 읽기가 좀 그런데 우선은 제목 우선은 부산과 충남 아산 11월 8일 경기 티켓 기부라고 왔는데 시작부터가 좀 우글거려서 읽기가 힘듭니다. 흠모하는 대주신께 깊어가는 가을 맑은 하늘 아래 대준씨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게 중략하고요. 여튼 부산 시즌권이 많이 남아서 4장 기부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럼 시즌권을 4장 샀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월 8일 부산 그리고 충남 아산 경기 보시는 분 계시면 예매해서 예매 번호 보내드릴게요. 김대준 만세 주간 K리그 만세 대준 뻐면드림. 예 우선 예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좀 전반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정신없이 이제 방송에 임하다 보니까 좀 늦었던 점 메일 확인도 늦었는데 공지한 것도 좀 늦어졌네요. 네. 우선은 충남 경기 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이게 저한테 우선 이메일을 남겨달라고 해야 될 건데 우선은 이게 후반전 올리기 전에요 미리 이제 저희 게시판에 공지를 제가 올려야겠습니다. 예, 올리고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이 후반전에 좀 달려져 있지만 전반전 올리면서 같이 공지를 할게요. 근데 이 갑작스럽게 이 티켓 4장이 다 소진되기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 티켓 준다고 해도 시간이 안 맞거나 해서 못 온 분들도 많고요. 네. 예전에 좀 비슷한 게 뭐였냐면 그 여자나느님께서 예전에 충남 아산 그 50% 할인 티켓이 있었거든요. 할인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청취자분들께 가실 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아이고. 왜냐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케줄 할 건 아니면은 미리 이제 시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예, 아마 그래서 이 내장이 잘 소진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공지를 올려보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우선은 제가 받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이제 대주파 회원님이 너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우선 제가 신청을 받고 대준파 호연님께 한번 신청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즌권 몇 장 사셨을까? 이거 많이 구매하셨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시즌권을요 제가 진짜 미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시즌권을요 9장 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때 당시 그 FG 서울 팬은 아니었지만 FG 서울 쪽으로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FG 서울 시즌권을 6장, 아이고. 성남 FC 시즌권을 2장, 그리고 이랜드 시즌권 1장 이렇게 해서 9장을 산 적이 있었네요. 예, 지금 생각해도 참 미친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즌권이 좀 저렴했었기 때문에 10장이었다 10장. 어이없게도 광주FC 시즌권을 한 장 산 적 있다. 그때 같이 샀네. 근데 광주FC가 미쳤었죠. 시즌권이 엄청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광주FC도 시즌권이 많이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여튼 시즌권이 근데 좀 이게 한 장만 사는 게 맞죠. 사실 이게 여러 장 사면 못 가면 너무 돈 아깝긴 하더라고. 아무리 시즌권이 저렴하고 같이 오는 상품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었던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지출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도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네요.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럼 다음 경기도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경기는 또 아무래도 이제 대니형님이 또 다룰 경기 전남 드래곤즈 성남 FC 같은 시간에 펼쳐졌었고요. 스코어는 0대2로 성남의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이 경기를 일하는 중이라서 전반은 놓쳤어요. 네. 사실 후반부터 봤었는데 후반도 약간 후이즈 골이 나온 후에야 봤거든요. 우선 기대는 안 했는데 왜냐면 전남이 솔직히 올 시즌 나쁘지 않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전남 홈이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고 봤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일 끝났다 이제 보자 하면서 스코어를 확인하면서 TV를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를 켰는데 2대0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웬일이야? 그런데 그 뒤로도 성남이 일방적으로 거의 몰아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낮에 경기 끝나고 승리를 막직한 후에 다시 풀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전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눈에 보기에는 제가 빨리 감기로 이제 그 전체 장면을 봤었거든요. 근데 베니시오 선수가 우선 골 넣고 후이즈 선수도 이제 골 넣어서 2대0으로 이긴 거죠. 근데 베니시오 선수가 이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남 같은 경우는 호난 선수의 공격이 좀 이제 성남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베니시오 선수가 호난 선수를 잘 커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득점을 무실점으로 잘 소화를 했고요. 양한빈 키퍼의 선방들도 있었지만 베니시오 선수가 이날 가장 최고의 순 선수라고 저만이 아는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수비에서도 정말 잘해줬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골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베니시오 선수가 당연히 이제 수훈 선수가 되었고 전남 같은 경우는 갑자기 광양 예수가 누구야? 제가 이름 그러니까 발디비아 선수도 정말 후반전에 정말 결정적인 터닝슛이 있었는데 양한빈 키퍼가 이걸 어렵지 않게 잘 막아내면서 다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발디비아 선수도 이날따라 좀 아쉬움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진했다고 하긴 뭐한데 그래도 발디비아면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전남 팬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날만큼은 제가 경기 보면서 2대0으로 벌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디비아의 그것들이 약간 위력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를 뒤집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했던 경기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상 외의 경기가 되면서 이 경기로 이제 좀 나비 효과가 있었죠. 우선은 3위 부천이 3위 자리를 지키는데 상당히 유리해졌고 그렇죠. 전남이 이제 의외의 패배를 당하면서 4위 그러니까 지금 성남 기준으로 말할게요. 성남이 이랜드와 1점 차이고요. 네. 4위 전남과 2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남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성남은 좀 힘들 것 같고 전남이 조금 유력할 거라는데 이 경기로 정말 큰 이게 막판 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전남은 너무 중요한 경기를 놓쳤고 성남은 이 경기까지 이기면서 최근 4경기 3승 1무 무패로 승점 10점을 단순에 따라잡으면서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그때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인천 팬 앞에서 죄송합니다. 인천과의 정말 놀라운 2대2 무승부 이후로 갑자기 3연승을 달리면서 다시 이제 불을 지피게 되었던. 지금 제가 순위를 또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1위, 2위는 제외하고 좀 얘기를 할게. 네. 3위는 부천FC가 지금 승점 63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가 4위인데 승점이 59점. 그리고 이게 서울이랜드가 5위인데 승점 59점 동률인데 아마 다득점으로 좀 이제 전남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4위가 전남, 5위가 이랜드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FC가 지금 58점. 지금 사실상 4위, 5위랑 지금 1점 차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도 남은 2경기 동안에 승리를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4위, 5위 안에도 좀 진입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모습은 기록될 것 같고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전남과 이랜드가 좀 불안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천 입장에서도 이제 2경기 동안에서의 상황을 봐서 3위를 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때 전남이 그러니까 저는 성남 팬인데 성남이 너무 잘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전남이 이렇게 무기력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이긴 했거든요. 물론 성남이 더 압박을 하고 잘한 거겠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경기가. 이렇게 되면은 좀
제가 전남 팬들한테 먼저 좀 죄송하지만 사실 전남 입장에서 지금 흐름이 좀 그렇게 안 좋게 된다면은 사실상 지금 3, 4, 5 이 순위가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 팀들끼리만 이렇게 기록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림도 그려지면서 사실 전남 입장에서는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게 우선은 그 성남 입장에서 3연승도 했고요. 그러니까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또 기록했어요. 네. 그러면서 막바지 2경기 남겨놓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프로권과 승점이 다 1점 차이고 4위까지도 2점 차이밖에 안 내서 내심 4위까지도 어떻게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갖고 아직 2경기 남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이즈 개인적으로도 후이즈 득점한 경제 후이즈도 1등과 3골 차이로 좀 좁혔고요. 물론 1위까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도망 경쟁에서 신재원 선수가요 1등과 2개 차이로 좁혔습니다. 신재원 선수가 지금 9어시로 저 알고 있는데 네. 진짜 잘하면 도움왕까지 물론 이제 에올레르랑 이제 네, 쉽진 않죠. 전서가 좀 있다고 하지만 성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만한 오른쪽 볼백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무엇보다도 베니시오 선수가 지금 수비로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골까지 이제 기록하면서 이게 아마 시즌 2호 골이었을 거예요. 네. 2호 골 두 번째 골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아마 첫 골 넣고 아마 임시 세레머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버거 세트님의 여사친 분께서 상당히 이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다. 전남 올 시즌 되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판에서 좀 무너지게 이 중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건 또 예전 경기지만 안산 그리너스를 홈으로 불러와가지고 저는 0대1로 진 거 그거부터가 좀 많이 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이 전남 입장에서 굳이 하지 말았어야 할 그림인데 그 포스터 이제 경기 예고에 대한 포스터로 이 안산 그리너스 지칭하는 동물이 늑대다 보니까 늑대를 향한 그 용의 도전기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안산을 좀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좀 포스터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업보를 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의 경기에 실제로 안산이 승리를 했고 전남이 홈에서 불러고 졌다는 진 그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림이 됐었던 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제가 그때 예전에 욕을 했던 선수가 있어요. 박상혁 선수가 수원과의 경기 때 그때 또 퇴장 어이없는 플레이를 하면서 퇴장을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정경준 감독이 계속 이 선수를 이제 애용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날은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날 상당히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열심히 뛰어주면서 돼요, 그 선수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 그때 수원 경기에서의 사실 원흉 중에 하나가 그 선수예요. 만약에 박상혁 선수가 그때 퇴장당하지 않았다면은 그때 승점 3점이 1점 된 거지. 2점을 손해 봤잖아요. 그 2점 있으면 지금 4위랑 동률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뭐 아쉬운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뭐 성남 팬은 아니겠지만 솔직히 맞지. 맞는 얘기예요. 몰입해서 본다면 사실 저는 성남 팬들이 박상혁을 비판할 거라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기 이거 완전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다만 이날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뛰면서 저렇게 이제 종횡무진 활약을 하니까 전남 선수도 당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날 박상혁 선수의 투입은 나쁘지 않았구나. 71분에 좀 뒤늦게 했지만 그 뒤로도 성남 선수의 체력이 좀 떨어질만 했는데도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성남이 몰아붙이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분들도 있고 한 가지 레안드로 선수 레안드로도 아쉽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정경준 감독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레안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직 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좀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마수가리 골을 못 터뜨려가지고 그래도 저는 어쩌면 이제 2경기 안에 한번 골이 터진다면 분명 레안드로는 좀 붐업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으니까 레안드로 선수의 그동안 죽 썼던 거 좋습니다. 한 반에 이제 2자까지 쳐서 저 갚기를 한번 바래 보면서 전남과 성남 리뷰는 성남 팬들 아주 기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잘해 봅시다 우리.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K2 37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는데 11월 2일 16시 반에 펼쳐졌습니다. 이순진 종합 운동장에서 펼쳐진 충남 아산FC 대 천안시티FC의 경기 충남 더비로 경기를 리뷰하겠는데요. 먼저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충남 더비로 37라운드에 만난 양팀입니다. 사실 두 팀이 중위권과 하위권으로 좀 주목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서로에겐 지고 싶지 않은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12분에 최초의 아산이 PK를 얻어냈는데 은구이가 실축하게 되면서 아쉽게 되었고요. 반대로 천안시티가 또 코너킥 후에 주심이 VAR로 아산 수비의 핸들로 의해 PK를 받게 되면서
천안시티의 김성준이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천안이 기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은 07년생 신인 박시우의 동점골이자 프로 데뷔골로 이 기세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양팀 용모 상박으로 팽팽한 경기로 기대가 있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양팀의 슈팅에 골대를 맞는 크로스바 챌린지 모드였었고 키퍼들의 선방쇼도 이 경기에 주목할 부분이 충분했었습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게 아쉬울 정도였었는데 그럼에도 양팀 모두 다 박수 받을 만한 경기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까지만 해도 충남 아산이 천안시티를 상대로 2시즌 동안에 5승 1무로 가히 압도적이었었는데 그러나 올해 천안시티 상대로 1무 2패로 열세를 기록했었고 반대로 천안시티는 이번 시즌 충남 아산에게 2승 1무로 충남 더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K2에서 자리 잡을 더비로 내년에도 더 크게 주목되길 바라는 이 충남 더비를 주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뷰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를 직관하신 여자나느님의 댓글이 있는데 이거 댓글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아산 천안전 어제 직관하고 왔습니다. 올해 천안전 무득점 2패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지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은고이가 PK 기회를 얻었지만 실축. 올해 아산의 PK 실축을 몇 번 보게 되네요. 골포스트 마치는 슈팅도 여러 번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오히려 천안의 PK골로 끌려가던 후반 박시우의 프로 데뷔골로 1대1이 되는 순간 안도하며 박시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산의 가장 어린 준프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2경기의 경과와 관계없이 9위 확정. 편히 남은 경기 보게 되었습니다.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됐네. 포기하면 편하다는데 설마 그것인지 모르겠고요. 다만 전 이 경기 좀 봤는데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경기 역시 확실히 이게 라이벌이긴 한 것 같아. 충남 아산과 천안 둘 사이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투철함? 네. 아무튼 뭔가 라이벌리한 그게 있어서 그런가 경기가 엄청나게 뜨거웠고 양 팀 선수들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남 더비가 좀 더 좀 이제 사실 K2라지만 적어도 좀 주목할 만한 매치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충청권에서의 좀 주목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두 팀을 좀 다룰 만한 좀 쿠퍼픽에서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그림도 너무 크긴 한데 물론 K2이기 때문에 사실 주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조금 그래도 좀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게 좀 많이 관심을 못 받는 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천안이랑 아산이 붙고 아산이나 천안이 붙는 이게 상당히 더비 같은 라이벌전이긴 하잖아요. 지역의 이제 라이벌로.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잊고 있었다가 맞다. 얘네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경기 보다 보니까 엄청 치열한 거예요. 경기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역시 이 둘 사이는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좀 그랬던 경기였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층 사람들 리뷰를 이렇게 재훈 씨가 이렇게 간략하게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제 이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소화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게 뭐였었냐면요. 대준바 호연님의 댓글이었었는데요. 오늘 대준바 호연님이 후반전에 이제 댓글과 함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사실 이게 뭐였었냐면요. 저번에 여자 국대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울산 HD 강등프로과장님의 또 반론도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아마 이번 후반전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대준바 호연님의 댓글이었었습니다. 여자 국대에 비즈니스석을 제공하는 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하고 돈 쓸 때는 늘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근거가 여자 국대는 돈을 못 버니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회는 수익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게다가 프로 야구 팬도 아니고 세금 리그라고 불리는 프로축구 팬이 저런 비판하는 건 내로남불을 넘어서 자기 존재 부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반대도 있지만 찬성이 더 많은 걸로 봐서 대준바 의원님의 말씀을 좀 지지하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댓글 남겨서 감사하다는 의미에도 좋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감안해야겠지만 우선은 대준바 의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신 것 같고요. 울산 HD 강등 프로과장님의 이제 대댓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쓸 데가 많으니까 수익성이 좋은 곳에 먼저 투자하겠다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건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몇 년 전에 비슷한 논란으로 축협 수입원을 찾아봤을 때 세금 비중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저랑은 그냥 경제관념 자체가 다르셔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 더 이상 대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고 저는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대준바위님의 대댓글까지 하고 좀 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준바위님이 몰랐는데 원글에 댓글을 좀 다르셨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못 보신 듯해서 다시 다듬어서 붙입니다라고 해서 다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기업이 아니라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공통사항이죠. 그러나 협회는 기업과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수익성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만약 정부에서 기업처럼 수익성 논리로 의보인가요 이게? 논리로 의보 국민연금 저소득이나 장애 지원 다 없애고 노동도 세금 많이 내는 고수익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 안 되죠. 정부는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기업보다 정부에 가깝습니다. 설립 목적이 축구 보급과 우수 선수 양성을 통한 국위 선양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논할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안을 논해야 합니다. 예산을 남자 국대에 더 쓰면 지금보다 축구 인구가 늘고 국위 선양이 더 될까? 아니면 여자 국대에 쓰면 성적이 오르고 여성 유입 인구가 늘고 국위 선양이 될까? 제 생각은 여자의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전교 10등이 9단계에 올라서 1등이 되기보다 전교 100등이 50계단 올라서 50등 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남자 국대도 돈 못 벌던 50년간 세금으로 키워서 월드컵 4강도 오르고 프로 저변도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돈 잘 벌게 되었죠. 여자 국대에 니들이 벌어서 쓰라고 말하기보다 지원해주고 벌어 쓸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는 게 같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우선은 지우 씨의 그 의견에 따른 반론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 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선 얻는 점은 전 지우 씨랑 좀 비슷하긴 했었거든요. 재훈 씨는 어떤 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비유적으로 들면 이게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관련된 얘기니까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이랑 일반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데 일반석이 그러니까 비행기 운영비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일반석의 이 가격으로 우리가 일반석을 탈 수 있었던 건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석을 비싸게 해주고 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그 큰 돈을 지불해준 덕분에 전체적으로 일반석이 저렴한 가격으로 좀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생각을 해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석을 타는 남자 국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벌어다 준 돈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대우를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대준바위님의 말씀도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축협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금전적 이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금전적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금전적 수익만을 노리는 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협회는 정부에 더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대준바 회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말도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는 저는 지우 씨와 그리고 울산 HD 강등프로 가자님의 말씀과는 비슷하다고 봤는데 또 대준바 회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네. 그 어떻게 보면 협회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이익 단체가 아니잖아요. 남자 국대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줬으니까 보너스로 비즈니스석 태워줄게.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좀 협회라는 그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복잡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남자 축구가 워낙에 이제 좀 이 선수들이 몸값에 비싼 선수들이고 이러니까는 비즈니스석을 했다 하는데 또 남녀 차별 얘기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안 좋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더 얘기하게 되면은 더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대준 형님 말씀하셨던 건 남녀 차별로 가는 것도 참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있는데 결론은요. 축협에서 이상한 데로 빠져나간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높으신 분들의 의전비 차라리 그걸 빼가지고요 여자 축구 쪽에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거를 협회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애시당초 기대가 안 되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기대가 되는 것 자체가 진짜 놀자 이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 의견이 다른 분은 아쉬워하고 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중앙 K리그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욕을 먹을까 각오하고 방송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욕을 좀 먹더라도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됐으면 이제 댓글로 저희한테 뭐 의견을 주시거나 뭐 가르침을 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오히려 좀 지우 씨의 말도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취자분들도 거기다 반론하니까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방송의 취지가 서로의 의견을 한번 축구 팬들끼리 나눠보는 장이 되는 게 저희 방송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할 얘기 하는데 네. 반론이 온다면 제가 뭐 피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네. 근데 그 반론에 의해서 그 반론이 결국 상대가 불쾌하게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너랑 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을 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도 반론할 수 있는 그 내용도 말하고 싶은 마음은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울산 HD 강등 프로 과장님이 댓글을 딱 보니까 좀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좀 알고 좀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결국 들더라고요. 댓글이 길어지다면 이게 서로가 싸우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론 싸우라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게 좀 싸움을 부추기는 격이 돼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어느 정도의 선을 이제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은 뭐 요거는 이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 축구 이제 비즈니스성 얘기는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의견 있으면 사실 저는 이거를 길게 얘기할 필요까지 있나? 얘기할 건 그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물론 여자 축구 그 보이콘 그들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너무 과한 시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오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도 그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것의 공론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비판을 받을 각오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았죠 사실 여자 국대 쪽도 보이콧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여자 축구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게 뜻깊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분 나쁘신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울산 HD 강등 프로 가자님도 그렇고 제주빠 허유님도 그렇고요. 네, 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예. 이게 프리뷰인데 물론 전 경기를 우리 프리뷰 안 했어. 근데 프리뷰를 안 했는데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경기만 저희가 예측만 하시죠.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그래도 프리뷰 한다는 걸. 주목할 경기가 아무래도 그 경기지 않겠습니까? 멸망전? 울산 HDD와 수원 FC의 경기 이제 36라운드? 아니 37라운드인가? 36라운드죠. 36라운드네. 네, K1 36라운드. 네, 이거 하나만은 이게 일요일 경기더라고 또 공교롭게도. 네. 울산 HD와 수원 FC 경기 이거 스코어 예측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스코어요? 스코어 너무 스코어란다. 그 결과 승무패. 승무패까지 하죠. 저는 이거 무승부라. 나가려 그랬는데 선수쳤네. 왜냐면 이런 경기일수록 무승부야지 뭐 더 재밌어요. 보셔야죠 한번. 역배가 없어 이 두 팀은 둘 다 참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 수원 FC가 요즘 상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 근데 확실한 울산이 더 엉망이고. 올해 이 두 팀의 전적은 수원 FC가 좀 앞서요? 우세입니다. 근데 순위 자체는 수원 FC가 더 미치거든요. 또 그렇긴 한데요. 예. 근데 두 팀의 전적을 따르다면 김은율 감독이 그래도 울산 HD 상대로는 그래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이거 나도 무승부로 봐야 돼. 그리고 양팀 죄송합니다. 양팀 팬들. 무승부해야지 강등권이 더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 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다가 울산 저희 청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원 FC 팬이 저희 댓글 남겨주신 거 못 보긴 했는데 누구 편을 드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겨주시고. 근데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리그의 재미를 위해서 무승부면 더 재밌겠다. 죄송합니다, 양팀 팬인데 개욕 먹게 생겼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 300편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너무 울산 팬들한테 너무 그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강등 당해봐도요. 강등 당했을 때 진짜 첫 강등은 진짜 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리그2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축구는 계속 됩니다. 근데 이거 계속 더 얘기 나와봤자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울산 HD라는 팀에서 하위권 강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작년에 시즌에 전북현대가 그랬었기 때문에 올해가 또 어떻게 보면 울산 HD가 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 하나만 얘기하죠. 저 성남이
그 아무래도 중패라는 좀 안 좋은 그 이름이 있죠. 예, 그게 있는데 맞다. 중패 더비가 있습니다. 예, 천안에서 성남이랑 붙더라고요. 요 경기 성남이 지금 상승세인데 물론 천안 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좀 올라가야겠습니다. 저희 좀 이기기를 좀 분명한 건 바라고 천안시티도 사실 성남 FC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천안시티 아마 서브사이드 제피로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그런 그 연고 이전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팬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천안시티가 사실 물론 최하위는 아니지만 하위권이죠. 하위권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도 어떻게 보면 부각을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좀 치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또 성남이 발목 잡힐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겠다는 예상도 한번 해보게 됐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올해 성남은 그 플레이오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요렇게 너무 부담 가지면 좀 안 되더라고 오히려 선수들이. 우선은 올 시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후회 없는 시즌만 보내자 요 정도만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 506화 방송은 후반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혹시 또 아챔이라던가 뭔가 뭐 일이 있다면요 또 모릅니다. 연장전으로 올 수도 있겠죠. 우선 이번 주는 또 어떤 엽기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해서 506화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주신 재훈 씨께 감사드리고 혹시 뭐 멘트 아니면 소감, 방송 소감 있으면 말씀하시고. 특별한 소감보다는 그래도 지훈님이 빨리 핸드폰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좀 단둘이 좀 녹음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K리그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저희 즐겁게 했던 저희 506화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지쳐서 그만 잊으려 해볼 쯤 혼자서는 상상을 했었죠. 내 곁에 없지만 늘 있는 거라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널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그 이유일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지쳐서 그만 잊으려 해볼 쯤 혼자서는 상상을 했었죠. 내 곁에 없지만 늘 있는 거라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널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오늘도 난 상상을 해보죠. 어쩌면 난 항상 그대인 거라고.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널 간직하며 살아왔던 게 바로 나였었기에.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마사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득점까지 이제 리그에서 36골을 대전 소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전 역사의 가장 윗줄의 득점자로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대전의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콜 보내주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초록돼지를 가르는 붉은 함선 짙게 새기는 역사의 발자취 멈추지 않는 붉은 심장의 전사들이여 끝까지 싸워 승리를 위해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초록돼지를 가르는 붉은 함선 짙게 새기는 역사의 발자취 멈추지 않는 붉은 심장의 전사들이여 끝까지 싸워 승리를 위해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